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뭐가 있나 싶죠? 보겠습니다. 돌고 돌아 원톱 체제 한동훈 결단만 남았다입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특위 당원 당규 개정안 발표입니다. 당권, 대권 분리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치르는 이 전당대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권, 대권 분리 유지하기로 했고 다만 전당대회에서 민심 반영을 20%를 할지 30%를 할지 모르겠다.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는 데까지는 일단 의견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목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얘기가 아니라 한동훈 결당만 남았다라는 거죠. 앞서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만 나오면 한동훈이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더불어서 한동훈 결단만 남았다인데 매일경제는 한동훈 결단만 남았다라고 했는데 다음 기사 이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내주 당대표 출마 선언할 듯 다음 주에 출마를 선언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좀 볼까요? 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는 본지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내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취지로 의견을 묻고 있다.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힌 것 같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인사는 후보 등록일이 임박한 시점에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등록일을 한 24일, 25일 즈음으로 지금 잡고 있죠. 신지호 의원님. 네. 그럼 24, 25일을 앞두고 다음 주에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합니다라고 선언을 할 거다라는 얘기인 건데 사실 출마는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형식으로 출마 선언을 하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후보를 등록하라는 공고가 뜹니다. 네. 공고가 뜨면은 뭐 후보 등록하기 전에 등록부터 해놓고 뭐 얘기하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등록하기 전에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입장 표명이 있을 텐데 지금 아까 그 매일경제 기사에도 돌고 돌아라는 표현이 참 굉장히 저는 그게 이제 키워드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네. 저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소비할 만큼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국회에서 이제 의회 폭거가 있었고요. 이제 그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당이 됐고 이 국회도 이제 이재명 국회가 되는 겁니다. 국회의장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하수인이에요. 하수인이고 그런 판인데 이렇게 무슨 황우려 대표가 뭐 하이브리드라고 했다가 뭐 2인 지도체제라고 했다가 뭐 또 나중에는 뭐 승계형 뭐 단일 체제 이런 뭐 말장난이나 하고 있을 이렇게 한가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금의 어떤 그 위기 상황을 보면은 한동훈 말고 다른 리더십이 있으면은 굳이 저렇게 안 되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도 이 위기 상황에 한동훈이라도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그런 밑으로부터의 그 요구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돌고 돌아 원톱 체제 결고 왔다라는데 이렇게 돌고 돌 시간이 우리가 없었는데 돌고 있었다라는 약간 자성을 같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동훈 말고 대체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꾸 한동훈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출마 선언 할 것 같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출마 선언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출마 선언을 할 겁니다.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저 출마 선언 합니다 하고 딱 그때부터 시작을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동훈 당권 도전 채비 캠프 실무팀 구성에 나섰다. 실제로 지금 실무팀을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주변에 누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죠. 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저는 이 당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 외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밀어줄 정도로 그렇게 멜랑콜릭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해 보이는 공천, 실제로 공정한 공천을 할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공천,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저와 공천관리위원장께서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겁니다. 지난 총선 공천 얘기가 나오는 그 시점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천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 나 이 당에 아는 사람이 없다. 근데 김기영 대변인님, 전당대회에 나오려면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실무팀 구성한다고 하는데 원내에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되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1월 달에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저런 멘트를 할 때 말을 할 때 보면 네. 당을 이끌고 있는 건 본이다. 음. 그리고 공천도 본인이 했다. 공천위원장과 더불어. 결국은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라는 기간은 굉장히 압축적입니다. 압축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강렬하고 그때 저도 이제 총선을 뛰었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접촉면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당선이 됐거나 아니면 낙선을 했거나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친소 관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개인의 어떤 캐릭터나 개인의 능력을 떠나서 그 당시 당대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에 1월에는 네.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는 사람이 많다고 보는 게 맞고요. 무엇보다도 언론에서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평론가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볼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될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이게 현실은 뭐냐면 권력이란 거는 실체적 권력도 중요하지만 비춰지는 해석되는 인식되는 권력이 중요한데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도 먼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큰데 다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캠프 실무팀 구성도 중요하지만 네. 내가 지금 시점에 있어서 왜 당대표로 나서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당을 추스릴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공격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실무적인 어떤 그거보다는 저는 명분과 앞으로의 어떤 메시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는 건 뭐 기정사실화된 상황인데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뭐라고 내가 왜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되어야만 하는가를 뭐라고 설명을 할지가 더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팬클럽에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미 출마를 예정을 한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한동훈 당대표 되셔서 국힘 교육 좀 시켜주세요. 근데 이 얘기를 보면 보수 지지층인데 지금 국민의힘 약간 못해요. 뭐 이런 취지도 좀 같이 실려 있죠. 당대표 출마 선언만 하면 국힘 지지율 급상승. 약간 비슷한 맥락입니다. 당대표에 꼭 출마하세요. 이재명에 대항마는 한동훈뿐. 네. 지금 팬카페에서는 계속 전당대회 나오세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더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출마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누군지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오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지난 총선 때 뭐 어떻게 됐든 지휘봉을 잡은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책임이 있죠. 예.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뭘 고쳐야 됩니까, 한동훈 위원장? 한마디로 하면. 저는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어떻게 살리겠다 그런 뭐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셔야지 예. 무조건적인 야당만을 여기까지 비판하는 듣게. 예. 것은 아니다. 네. 민생 살리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비전을 얘기를 해야지 야당만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안철수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김진욱 대변인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수면 위로 공개적으로 문을 열고 나오면 아마도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이 뭐냐라는 질문이 쏟아질 거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최상병 특검, 뭐 김여사 특검 등등한 얘기에 입장을 어떻게 밝힐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 나올 때마다 네. 어대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잖아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일 것이다. 네.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관심사가 아니고 언제 출마 선언을 할 것이냐가 남아있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킬러 문항 두 가지. 아, 첫 번째는 런닝메이트로 갈 최고위원을 어떻게 모을 건가 하는 게 첫 번째 킬러 문항이에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네. 본인이 선거에 의해서 전당대회에서 뽑혔지만 본인의 체제가 무너진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친윤계 최고위원들이 4명이 동시 사퇴하면서 지도 체제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과연 이걸 받쳐줄 수 있는, 떠받칠 수 있는 최고위원을 만들어낼 수 있나? 친한계 의원으로. 네. 이게 첫 번째 네. 킬러 문항이고, 두 번째 킬러 문항은 출마 선언문에 무슨 내용을 담을 거냐인데 거기에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친윤의 길이 있고요. 네. 하나는 비윤의 길이 있습니다. 친윤의 길로 간다면 국민의힘은 전혀 총선 이후에도 변화된 게 없는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말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대선 가도 이건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비윤 스탠스를 취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전당대회에서 친윤의 지지를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가장 대표적인 게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야당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입장을 무엇으로 밝힐 것인가, 어떻게 밝힐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출마 선언문에 들어있지 않다면 저 출마 선언문은 맹탕이다. 이런 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일주일여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 선언할 때까지 마지막이 아마 다음 주말 23일 일요일이 마지막 날이 될 텐데 네. 그때까지 치면 한 대략 한 열흘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이 열흘 동안 고민해야 될 두 가지의 킬러 문항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만약에 저희 아침에 매일경제 보고서 아이 문제 나왔네 적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두 개 문제가 나왔습니다.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킬러 문항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까 김기영 대변인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네. 왜 나왔느냐, 내가 왜 나와야 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 이 최상병 특검 얘기도 있어야 된다. 그 입장이 밝혀야 된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러닝메이트를 어떻게 꾸릴 것이냐, 신지호 의원님. 네.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러닝메이트를 제대로 꾸리지 못해서 무너진 게 있다. 그걸 봤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떻게 꾸릴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본인이 일단 뭐 출마 결심 하고 나서 네. 이제 그 다음 단계의 문제인데 지금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뭐 생각은 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의 러닝메이트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꽤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건 뭐 큰 어려움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킬러 문항 두 가지인데 제가 봐서는 답은 다 나와 있어요. 답이 뭡니까? 왜 이게 또 출마를 하느냐. 지금 이대로 가면은요. 다음에 정권 뺏겨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집권의 가능성, 이기는 정당을 다시 만들겠다. 네. 뭐 이게 이제 출마의 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친윤이네 비윤이네 하는 거는 별 의미 없어요. 건강한 당정 관계 만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직적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이 어느 언론 보니까 뭐 정답을 벌써 얘기해 놨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긴장 관계 유지할 거는 유지하겠다. 네. 그 건강한 당정 관계죠, 뭐. 사실 건강한 당정 관계가 항상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갖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이 건강한 당정 관계가 건강한 이 상황으로 비춰지지 않는 상황이 좀 이어지게 되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 그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 나오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죠. 네. 또 다른 거론되는 사람들 누구 있죠? 사진 같이 볼까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말고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윤상현, 네.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네. 이번에 민심이 일단 반영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20%냐 30%냐 그 차이인 건데 그 20% 30%를 보고 다른 비윤 주자들이 어떻게 동참을 할 건지가 관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네.